지금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그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 2021년, 22년 어떤 그 전고점 있잖아요. 네. 거긴 지금 다 도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지방도 상승의 원년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강남이 움직인 거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죠. 강남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은 이 정책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전략적 자산 이렇게 하잖아요.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준영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또 최근에 또 유튜브도 만드셔가지고 네네.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모시고 오늘 부동산 이야기 관련해서 많은 한번 정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부동산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 뭐 그렇게 불러주면 좋은데요. 네네. 제가 워낙 이제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네. 아마 저 이미지에 맞게 채널명을 정하다 보면 그렇게 정했어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 네. 네. 그래서 이 채널 이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또 저희 채널에 이제 가끔 나오실 때마다 예언 아닌 예언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또 잘 맞았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팬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씩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랑 또 전망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토호제가 해제되고 네. 이제 강남 위주로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거래도 많이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조금 번져가지고요. 네. 지금은 마포 쪽하고 그 여의도 쪽하고 목동 쪽 이쪽에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그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데요.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근데 이게 지금의 어떤 그 토호제 영향도 있지만요. 그 전에 우리가 2024년도에 말쯤에 우리가 그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네. 그 나오고 그 수요들이 원래 2월 설 지나고 우리가 수요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았어요. 근데 토호제가 조금 더 이제 시장을 더 활발하게 한 거죠. 서울은. 근데 지방도 우리가 거래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요. 네. 그래서 시장 방향은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토어제는 약간 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지만 이게 없었더라도 지금은 약간 상승장으로 가고 있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봐야 보고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제 대출 규제해서 밀렸던 수요가 이제 터지고 있는 네, 거다. 터지고 그리고 이제 강남이 움직인 거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죠. 왜냐 강남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했다면은 토호제 같은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뭐야 강남은 전국에서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 이제 그 인구수 대비 세대수 대비 뭐 아파트 수 대비해서 거래가 가장 높은 것을 거래를 막은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늘 누군가가 사고 싶은데 그걸 막았으니까 더 사고 싶은 수요도 눌렸던 거죠. 네. 그 토호제가 풀리면서 그게 이제 촉발한 거고요. 근데 강남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이 정책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거래가 많은 곳에 거래 규제하는 거는 최악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거래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반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있으면 못 사니까 빨리 사자 네. 이런 개념도 되고 맞습니다. 뭐 못 사게 하니까 더 사고 싶고. 그래서 이게 원래 강남의 특성이 뭐냐면은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세 가율이 낮고요. 네. 그리고 자가 보유를 낮다는 게 이게 강남 가장 큰 특색이거든요. 네. 이게 강남이 만들고 우리가 한 40년 동안 만들어진 특색이에요. 이걸 바꿔버리면은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바꿔버리면 가격이 요동치게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강남같이 이제 땅이 없잖아요. 그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곳에 공급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투자자거든요. 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자가 보유 낮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남 수요를 받아냈었어요. 근데 이걸 자가 보유를 올려보게 되면은 지금 자가 보유율이 지금 한 38%밖에 안 되거든요. 네. 60%가 지금 투자 수요인데 60% 투자 수요에서 매매고 전세가 돌아간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 사이에 이제 공급도 조금씩 하고요. 근데 이걸 자가 보유를 만약에 70% 올리잖아요. 네. 그럼 30%가 안 났죠. 임대 모임물이. 그러니까 물건이 확 네, 줄어드는. 확 줄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투자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가 다시 돌아요. 다시 돌아오면서 자가를 또 벌리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뉴욕이나 런던, 캐나다 주요 선진국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가보율이 거긴 3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걸 바꿔버리면요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허제가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였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거래는 안 됐었으니까 네. 조금 뭐 뒤로 미뤘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더 올렸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네. 지방 걸 이제 좀 막 매도하고 네. 그 강남을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문제에서는 좀 불리하거든요. 지방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안전자산을 넘어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도 전략적 자산 이렇게 하잖아요.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을 전략적 자산.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걔를 내 생활 거주가 다 그 우리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 의사분들이나 생활 터전 옮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네. 내 전략적인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강남이 됐던 거예요. 이번에 안전자산 넘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토어제가 뭐 원래라면 이제 안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네. 어쨌든 한 4년 거의 5년 가까이 했고 그리고 이제 풀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 푼 지역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좀 시장이 그래도 좀 잠깐은 지금 막 들썩들썩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안정화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 이제 토제로 움직였던 거는 자산가들이 움직인 시장이었거든요. 이 시장이 지금 두 개를 분리돼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임대료가 올라서 사용 가치가 올라서 매가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와 관계없이 자산가들이 대출이나 영향 안 받고 전세 영향 안 받고 그냥 내 돈으로 그냥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먼저 발동한 거거든요. 이게 강남 위주로. 네. 이 두 시장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계속될 수 있는 그 어떤 재료는 아니거든요. 일시 뭐 한 3, 4월 가면 이제 아마 또 다시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가 올라서 매가가 움직이고 그 매가에서 다시 계속해서 이제 상급지로 이동하잖아요. 그게 다시 강남 도착하거든요. 이게 다시 만날 시점 또 생겨요. 네. 그 시점에 다시 강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남이 몇 달 동안 올라갔다가 이제 최고점에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최고점이니까 아마도 좀 고민하겠죠. 네. 간을 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렇죠. 고민되니까 멈추고 다음에 이제 뒤에 시장에 우리가 이제 좀 그 선도 높은 지역 있죠. 지금 네. 마포나 우리 흔히 막 과천, 분당 이런 지역들 그리고 뭐 그런 지역들이 움직였다가요. 그것들이 다시 이제 매매로 갈아타면서 강남까지 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때까지 아마 강남이 좀 멈춰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 이제 임대료가 올라간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승으로 계속하고 간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그 예전에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전세가율도 뭐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뭐 반포나 이런 곳들은 사실 전세가율이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네네네. 다른 전국 네. 지자체들 비해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고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지금 거의 뭐 40%대 수준도 네. 막 있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전세가율이 되게 낮은 것. 전세가 낮은 거는 사실 평균을 보게 되면은 그 과거보다 지금 예전에 2008년 9년보다 높고요. 네. 어떤 특별한 단지 입주한 단지들은 낮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환경이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우리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넘어간 그 금액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한 그때, 20억 뭐 이렇게 예,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30억 것들. 뭐 지금 뭐 원베일 70억 이야기 막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쪽은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지금 설명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런 쪽은 전세가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의 어떤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걔를 매입하기 때문에 예전의 어떤 관점을 보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 같은 거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 3천 됐다고 해서 네. 야 뭐 4천만 원이었는데 이런 의미가 근데 그 아니죠. 걔는 사용가치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 사용가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네. 강남이 하나의 자산으로 된 거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텐데 네. 수익률 그리고 이걸 다른 데다 넣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막 현금으로 막 사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1등 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가 남아 있잖아요. 네. 걔가 재건축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미리 사놓는 걸 수도 있고요. 압구정 현대를 지금 그 고가에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걔는 원베일을 넣는다 생각하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음. 그 두 개가 작용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냥 어차피 그냥 1, 2등이 막 알아서 간다. 네, 우리는 맞습니다. 서로 쟤네보다 이긴다. 뭐 이러면서 지금 가는 거군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가지고 싶고 네, 그리고 사놓으면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예,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가들이 나 예전 명품 같이 네. 원밸리가 그냥 명품처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좀 있긴 있어요. 네. 저도 최근에 뭐 병원장이신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도 그냥 그거를 갖고 싶어서 그냥 그냥 갖고 싶대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네. 그 내 주소에 그냥 이렇게 적고 싶은 거죠. 자기 친구네 집 갔는데 네. 그거 나도 갖고 싶대.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자산이 많은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의 예시지만 그 돈 말고도 더 있으신 분이어서 맞아요. 그냥 갖고 싶대요. 네. 그런 판이 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럼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토어제 풀리고 막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게 지금 이 기세로 더 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약간 지금 약간 단기 고점에는 왔다라고 봐야 되나요? 한탄 쉬어야 되죠. 좀 쉬어야 된다. 네, 쉬어야 되고 이거 전고점 넣는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누군가가 그걸 과감하게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요자분들은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 수요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고점에 산다는 건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시장이 단기간에 움직였지만 뭐 한탄 쉬을 때가 됐다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그 외의 지역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은 뭐 마용성 들썩인다, 뭐 강동구도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차라리 그런 동네가 날까요? 아니면 거기도 이미 약간 좀 늦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는 전고점에 갖는 지역들이 있고요. 아파트마다 좀 달라요. 네. 뭐 신축과 뭐 역세권과 구축 따라서 도착하는 곳이 있고 전고점을 그렇지 못한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그냥 지금 들썩인다는 동네에서 뭐 1등은 아니지만 네. 약간 뭐 2, 3등 정도도 나쁘진 않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우리 2021년, 22년 어떤 그 전고점 있잖아요. 네. 거긴 저는 다 도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지방에 우리가 작은 도시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관심 없는 뭐 진주 뭐 이런 도시 있어요. 뭐 그 상주 이런 도시 네.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전고점 다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 공급 뭔가요?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지방은 그 임대료 상승해서 매가 올라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약간 신축과 구축에 좀 양극화가 네, 일어나지 있습니다. 않을까요? 그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들도 공급이 부족하면 신축들은 막 다시 올라가고 네, 다시 있는, 올라가고 구축들은 좀 아직 네, 어렵고. 그렇고. 예.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서울 기준으로는 꼭 신축이 아니어도 뭐 준구축 뭐 이런 것들도 네. 어차피 뭐 워낙 노후된 도시니까 네. 결국에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서울 자체가 아파트 자체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주거 어떤 아파트 비율을 조사해 보면요,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고요. 네. 두 번째가 서울입니다. 그 서울은 아파트 자체만으로 경쟁이 있어요. 그 빌라하고 경쟁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아파트가 구축이 되어도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선호도가 있는 네, 지역이다. 네.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제 신축과 신축을 구축. 네. 사실 지방 아파트들 중에 구축은 약간 서울의 빌라 포지션처럼 맞습니다. 가 있는 네, 게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갈라지는 건 네.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어떤 상승세 그리고 이제 작년 뭐 연말 이후로 약간 주춤했다가 이번에 회복하면서 또 이제 최근 한 2년처럼 또 이제 여름까지 또 쫙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좀 일시적이다 또 뭐 정부가 규제하고 뭐 한다 이렇게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뭐 한 3개월 6개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기간에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뭐 어떤 변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25년, 26년, 27년 이렇게 좀 장기로 보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 상승이라고 말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지금도 하락한다는 분 계시잖아요. 네. 하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거래예요. 네. 2020년도에 우리가 거래가 엄청 많았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그게 22년도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위기를 맞은 거잖아요. 20년도에 그 위험한 일을 안 했었으면은 위기가 안 맞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와 똑같은 게 언제였냐면 2006년이었어요. 2006년이 수도권에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게 2008년, 9년에 네. 금융위기와 이기 신도시를 만난 거거든요. 저를 예를 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2022년하고 딱 상황을 맞았거든요. 제가 네. 25년 투자하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2022년에? 22년 12월하고 24년 1월 달에. 네네. 그때 다들 힘들었어요. 진짜. 다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전세 만기가 4개가 돌아왔어요. 네. 근데 4개 다 역전세였어요. 네.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이렇게 해봤어요. 손님 있냐? 손이 하나도 없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세 나가지 말고 다 붙들어 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했어요. 4명한테. 그래서 대신에 내가 떨어진 만큼
전세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대신에 있어라. 나가면은 복비 들고 하니까 비용 드니까 내준다니까 다 있었어. 3명은 있고요. 1명이 나갔어요. 네. 그분은 4년 살았어요. 그래서 매수해서 나갔기 때문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세 반환 대출 있잖아요. 네. 그걸 알아보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서류 준비해서 은행 갔어요. 가서 이제 주니까 해보니까 전세 안 나온대요. 아, 대출이 안 네, 나온다. 대출이 안 나온다. 네. 왜 안 나오냐가 기존 대출 좀 있고. 그래서 나가도 얼마 안 나갈 거 이런 거예요. 근데 나갈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 네. 또 뭐가 있냐면 종부세도 있었어요. 종부세. 종부세 엄청 뭐 많이. PTSD가 네. 오는 느낌.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담보 대출을 할게. 이 아파트는 담보 하나도 없다. 네. 얘를 통해서 대출해달라 이랬어요. 안 된대요. 아. 아니 담보 하나도 없는데 왜 안 된다니까 정부에서 못 해준다. 이랬대요. 다주택자 규제. 네, 규제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선택이 뭐냐면은 금매를 던졌어요. 아. 도곡 렉설이잖아요. 도곡 동에. 네. 요 시점이거든요. 23년 1월 달에. 제일 최저점이었죠, 그때가. 요 강남구 여기 저점이 있고요. 여기 누군가 네. 4명이 샀죠. 네. 이 4명이 윈이죠. 그죠. 지금 봐서는.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여기 강남구 저점이잖아요. 네. 예. 여기 이제 저도 여기 팔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여기를 단지에서 최고 싸게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제가 근데 손해 봤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애를 제가 2013년에 투자한 거거든요. 수익률이 1,500%한 겁니다. 네. 근데 팔 때는 1,000% 났어요. 네. 금매 던져도. 아. 그걸 금매 던지고 이제 세입자들한테 계약서 쓰고 이제 전세금 반환 다 해줬어요. 그 차익만큼. 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또 뭐 회복했겠죠. 그분들이 다시 저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아, 지금 전세요? 네. 그렇죠. 전세는 다시 올려줘야죠. 네, 다시 이제 계약하게 되면 재계약하게 되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공수가 바뀐 거죠. 공급과 수비가 이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위험에 빠져 있나요? 안 빠져 있죠. 제가 이제 다음에 물건 팔 거는요. 전세금 다 내주고 매가를 낮출 생각 없어요. 지금 강남이 그렇거든요. 강남이 지금 가격 오르다 보니까 계약금 넣으면은 취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대액 배상하면서 지금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그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은 위기에 있는 분들이 다 빠져나갔고요. 위기에 있는 분 누구냐는 다주택자고요. 1주택자 분들 위기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21년, 22년, 23년 지나면서 그 매매 거래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 거래한 분들 중에 대부분 실거주자고 갈아탄 수요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특례 대출 나왔잖아요. 그 무주택자 분들이 산 거고요. 네. 작년에는 우리가 그 신생아 대출 나왔죠. 그런 분들의 거래예요. 네. 그런 분들이 금매에 던지겠어요? 그럴 게 없다고. 그래서 25년, 26년, 27년 갈수록 하락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락의 시발점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막 쫄려서 던지는 네, 것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미 그런 분들은 22년에 다 정리했다. 네, 다 정리했다. 22년, 23년에. 없다. 그래서 위기를 다 탈출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다주택을 더 하신 분들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1주택자 갈아타기 네, 계속 맞아요.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있는 거 갈아타거나 아니면 팔아서 더 좋은 걸 사거나 이런 식이지 네. 늘린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금매로 던질 분도 없고요. 네. 낮춰서 팔 분도 제가 보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는 지방도 상승의 원년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도요? 예. 그 울산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들도 이제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국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들이 올라간다. 이제 시작될 것이다. 네, 네.